제6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급한 현안인 주한미군 철수 절대 반대, 그리고 김정은 방문 절대 반대, 이런 주장을 가지고 모이겠습니다. 밴쿠버 인근에 계신, 그리고 시애틀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해외에서 잠시 밴쿠버를 방문하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이번 특별한 대회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트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내리셔서 한 5분 10분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3월 2일 금년에 들어서 처음 가지는 태극기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본 한반도 핵전쟁의 가공할 참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26일입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바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이 아닌 협상을 선택한 이유. 이제 곧 미북 정상회담 2차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그 회담을 예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곧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은 2,8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서울과 인근 지역 포함입니다. 국경 옆에 위치해 있다. DMZ 비무장지대 바로 옆에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2천만 혹은 3천만 명의 사람들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협상하는 것은 내게는 실로 명예로운 일이다. It's my honor.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은 3천만 내지 4천만 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국경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3, 4천만 명의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벌어질 아주 심각한, 아주 참혹한 그런 핵전쟁을 바라보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서울이 바로 국경 옆에, 그리고 바로 비무장지대 옆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하면서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 3천, 4천만 명을 바라보면서 이런 발언을 하고 또 회담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벅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미국의 인터넷 매체에서 여기 펜타곤, 바라보이는 펜타곤, 이 미 국방부의 전직 관리들과 그리고 CIA, 미 중앙정보국의 분석가들, 그리고 미군 장성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그 띵크탱크의 연구소의 연구원들, 그리고 전 한국 장성 등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 자료를 기사화했습니다. 작년 자료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와 핵 무기가 사용되는 그런 치열하고 끔찍한 전쟁이 될 것이다. 전면전을 하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희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남한을 향해서 전쟁의 초반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이유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북한은 서울 근처에 다수의 장사정포, 이것은 뭐 충남 계룡대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또 로켓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당파 혹은 무당파 의회 연구조사에 의하면 서울에 북한은 1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0,0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전쟁 초반에 며칠 동안 30만 명 이상을 살상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또한 인간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500만 명의 북한인이 바로 인간 무기이고, 그 중에 120만의 정규군, 그리고 수백만의 예비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가문은 신이고, 이 신적인 가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 세뇌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들은 오키나와 섬에 그 세뇌되어서 그 미국과의 전쟁을 벌일 때 항복하는 대신에 죽기까지 싸우고, 아니면은 벼랑에 몸을 던지는,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네, 이 오키나와 섬의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동일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전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전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폭격만 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고 지상군의 침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마이클 듀몽 미 해군 소장은 미 합참을 대신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만 이상의 대군을 북한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난 미 국방부가 2,000대 이상의 전투기, 비행기를 한반도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의 이 비행기들이 북폭을 하기 시작하면 북한은 화학 무기로 그 비행장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5,000 메트릭 톤을 보유하고 있고, 살인 가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마비를 일으키고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정포, 라켓을 이용해서 서울에 신경가스를 아주 신속하게 다량으로 그렇게 발사해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살인 공격을 하게 되면 서울 인구의 250만 명을 살해할 수 있고 700만 명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남을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살해한 그 재료인 그 VX, 이것은 최악의 화학 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김정남에게만 그렇게 피해를 입힌 것은 북한이 아주 정확하게 VX를 사용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VX는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없고 신속히 소멸하고 아주 대량 살상 무기 가운데 최악의 형태가 바로 이 VX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화학 무기로 비행장들을 공격하면 북폭 작전이 아주 큰 방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다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훈련을 다 받았더라도 역시 큰 방해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북한이 공격할 때 북한의 그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할 것이고, 화학 무기로 공격할 것이고, 사이버 공격을 할 것이고, 특수부대 등을 보내서 공격을 할 텐데, 특별히 비행장들을 공격할 텐데, 왜냐하면 북폭이 제일 무서운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북한은 비행장에 공격을 하는데,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아주 심각한 방해, 북폭을 하는데 심각한 방해가 있을 것을 미국이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의 사정거리가 굉장히 넓은데요. 일본 주둔에 있는 미군은 말할 것도 없고 괌에 주둔해 있는 미군도 역시 거기에 사정거리에 다 들어갑니다. 괌에는 16만 3천 명의 미국인 시민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화학무기를 날려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사일로. 또한 이 북한은 군인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생물무기, biological weapon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무기, 천연두, 황열병, 탄저병, 신증후군 출혈혈,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생물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량 살상을 하는데 그리고 국가적인 규모의 공포를 유발하는데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에 하버드 벨포어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개의 와인병에 들어있는 이 생물 무기의 양으로 아주 조밀한 서울 인구의 절반을 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로 남한의 생물 무기를 쏘거나 혹은 드론을 이용해서 상공에서 뿌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생물 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특수부대원들이 생물 무기를 가지고 공격만 해도 남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공할 이런 무기이고 또 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정보를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 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탐지가 어렵답니다. 청소부나 혹은 소독 담당자가 이렇게 위장을 해서 그렇게 위장을 해서 백팩 분무기를 가지고 뿌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탄저균, 천연두 예방접종을 했지만 한국군은 그마저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 무기를 방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례 훈련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 훈련할 때 100만 명씩 그렇게 사망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과 주변 국가를 포함하면 훨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 무기를 운반하는 데는 그저 한두 명만 필요하답니다. 극소량을 가지고 대량 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까지 쏠 필요 없고 백팩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파괴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약 50에서 1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무기는 6,800개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국은 신속하게 이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주요 도시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 핵무기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폭이 북한의 핵무기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일찍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초반에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북한이 마지막 그런 수단으로 핵무기를 최후에 쓴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지금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또 핵무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초반에 쓸 것이고 또 전쟁 초반에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 초반부터 핵무기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계속 이렇게 침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북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핵무기를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헌법에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를 통일해서 적화 통일해서 김일성 가문의 지배 아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북한의 헌법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항상 적화 통일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은 간단합니다. 한미 동맹을 깨버리고 미국이 한국을 돕지 못하도록 한국의 방위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미국이 와서 돕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한을 도우면
우린 로스앤젤레스 혹은 샌프란시스코를 우리 핵공격으로 날려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로스앤젤레스나 또 샌프란시스코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부산에 핵공격을 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부산에 핵공격을 가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미군의 상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 부산에 산 것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이 여기 드러나죠. 네, 부산에 핵공격을 먼저 가한다. 미군이 상륙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제 중국의 개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개입을 반드시 하는데, 이전에는 김정은 정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또 혹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옛날 개념이고, 개입한다면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개입하고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접수하기 위해서 중국이 재빨리 북한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북한이 막을 것이고 북한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개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깝기 때문에 100km만 북한으로 쳐들어오면 대부분의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기지들을 접수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배로 군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6주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핵무기나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이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훨씬 빨리 와서 그렇게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있는 그런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것들을, 미사일들을 중국이 가져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허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전쟁이 벌어져서 한국의 친미 정부가 그 주도해서 통일을 한 그런 일을 아주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전쟁 때문에, 전쟁 후에 중국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한반도에 악영향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참혹한 핵전쟁, 생화학 무기 전쟁,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한 미군을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주둔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약 70년 동안 주한 미군이 주둔해서 전쟁이 억제가 되고 평화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proven fact입니다. 이건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파괴적인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을 폐기해야 됩니다. 전작권 전환, 이걸 폐기해야 합니다. 주한 미군의 위상을 바꾸는, 철수를 조장하는 전작권 전환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 이것은 이제 사드 더 이상 배치 못하게 한다. 그리고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좌빨 정부의 이 정책인데요. 이 산불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합의서, 완전히 북쪽에 유리하고 남쪽에 아주 불리한, 무장해제시킨 남북 합의서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주한미군 철수를 조장하는, 불러오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좌빨 정권들이 해놓은 일들입니다. 이게 다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위 분담금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조금 우리 국가적으로 더 우리가 부담을 해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뭐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우리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아주 밀접하게 완전히 우리가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좌빨 정권이
정권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결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다음 차기 정부에서 꼭 해야 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싸워야 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라는 재앙, 나쁜 일들, 사고들, 이런 거 전쟁들, 이런 것들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재앙이 올 때 기도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그렇게 이 방송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성원을 감사합니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위에 뉴욕 전경에 클릭하시면 모든 업데이트된 동영상들, 저의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가,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저희는 1448이 72가 애비뉴에 있습니다.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 혹은 강연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이전에 교회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또한 온 세계 한인들 위해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